인사드리겠습니다. 네. ABO, 센트리아 ABO, 그리고 센FC의 뉴 에메랄드 우현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지나간 10년 그리고 이제 시작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있다 보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10년의 시간 동안 제가 느낀 것들, 그리고 전 아직 성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것들을 배우고 있고 어떤 느낌들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가감없이 한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아마 오늘 하는 이야기들은 다신 없을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까지 듭니다. 자, 일단 원래 처음에 준비했던 건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에메랄드 우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저는 우현입니다. 왜 에메랄드라는 핀을 지었을까라고 말씀드려보면 뉴핀을 성취했지만 진짜로 내가 얼마나 역할을 했을까라고 생각해보니까 한 2%도 채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내가 뭔가 뉴핀을 성취했다는 얘기는 그냥 가장 크게 이제 저희 그룹의 시스템, 팀, 그리고 저희의 스폰서님이 더 큰 희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핀업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자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해요. 이제 제가 주로 이제 필드에서 많이 움직이는 것을 보이다 보니까 제가 거의 다 했고 상위 리더임을 별로 많이 안 한 거 아니냐 막 이런 느낌을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핀 역전이 된 상황에서 저희가 사업을 더 잘하니까 그렇게 핀 역전을 하게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끔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밖에서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누구보다도 집에서 아이 둘을 케어하면서도 정말 소비자도 같이 만들어주고 정말 움직이면서 본인의 역할을 최대한 해주는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와이프가 있기 때문에 홍상희 리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맘 편하게 매일 밤에 사실 일찍 들어간 날이 12시 1시 이렇게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희생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해낼 수 있는 팀을 만들었구나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저희 파트너분들도 결국은 제가 다 후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팀과 저희 스폰서님이 함께 움직여줬기 때문에 지금의 저희 팀이 이렇게 결속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이 팀과 저희 스폰서님 그리고 저와의 함께 해주는 저희 팀분들 그리고 상희 리더님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드리면서 다시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에메랄드 핀은요 사실 그냥 제 자신을 뭐 에메랄드 우현입니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냥 핀은 핀일 뿐이고요. 그냥 제가 그냥 노력을 했던 거 우리가 함께 노력했던 거에 대한 보상으로서 보여지는 게 에메랄드지 그 에메랄드라는 것 자체가 저를 대변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과거 이야기들부터 처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희 팀들은 이제 좀 들었지만 제 학생 시절 있죠. 10대 시절 학생위원회 별명은요 공부 못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저는 학교에 단 한 번도 지각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개근을 했고요. 그리고 학교 수업도 아주 그냥 즐겁게 학교를 정말 즐겁게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공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학교 총무부 부장 활동도 하고요. 막 제가 고등학교 때 응원단 활동했었거든요. 그래서 응원 단장 활동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공부 빼고는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별명이 공부 못하는 모범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되게 얘는 공부 못하는데 이쁜 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강남 8학군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 학급회장을 했어요. 근데 학급회장인데 저희 반에 32명 중에 한 29등, 30등 하는 학급회장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저는 이렇게 공부에 그다지 관심이 없이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그냥 학교에 놀러 가는 학생,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던 타이틀이었고, 저는 공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우울해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다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공부를 꼭 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주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 조금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이제 강남 8학군이었고,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우리 소위 말하는 그 고액이라는 얘기 들어볼 수 있었죠. 한 달 100만 원이 넘는 과외, 막 이런 과외였는데, 저희 이제 아까 올라오셨던 안선자 리더님이 저한테 수학 고액 과외를 저한테 붙이시는 거예요. 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저 공부에 관심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아니 뭐하러 하냐. 나 이런 돈 쓸 필요 없다 나한테. 나 공부에 관심이 없다. 나 이런 거 안 해줘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선자 리더님이 저한테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알아. 근데 내가 이거 해줘야 너 나중에 나한테 내가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 안 시켰다는 얘기 안 할 거 아니냐고.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사실상 이제 그렇게 고액 과외를
한번 붙여주신 적은 있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 강남 이제 8학번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학교에서 3년 내내 급식 지원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왜냐면 집이 좀 많이 힘든 상황이었어가지고, 급식 지원을 받고, 이렇게, 제가 돈 안 내도 되게끔 이제 다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저는 그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상황이 그러면 지원받으면 좋은 거 아니야? 좀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뭐, 주세요, 주면 땡큐죠, 막 이런 느낌이에요. 서류 써라, 서류 내면 되지, 막 이런 느낌이어서, 그다지 이제 그런 거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그런 성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힘든데 못 받으면 그게 슬픈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저는 조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좀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어쨌든 공부를 하나도 안 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세계사 선생님이 이제 젊은 여자 선생님이셨고,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되게 이쁘셨어요. 그리고 저를 되게 이뻐해 주셨어요. 제가 학교 때장 이제 공부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그 선생님한테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학생이 이제 보답할 수 있는 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 받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들을 하면 저희가 이제 한 4일 동안 시험 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중간고사 때 세계사 시험이 마지막 날 4일째였어요. 그럼 전 평소에 어차피 공부를 안 했었고 시험 기간에 1일차부터 3일차까지 세계사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시험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좋아하는 분한테 나 열심히 했어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1일차도 세계사, 2일차도 세계사, 3일차도 세계사 공부한 다음에 4일차 세계사 시험 봤어요. 근데 점수가 62점이 나왔어요. 왜냐면 공부를 해본 적도 없었고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너무 억울해서 그 점수표를 가지고 그 세계사 선생님 찾아갔었어요. 나 3일 동안 세계사만 했다. 근데 점수가 왜 이렇게 나오냐.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되게 격려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너 할 수 있어. 잘할 거야. 이런 얘기 해주고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또 기말고사 때는 3일차가 세계사였어요. 또 뭐예요? 1일차, 2일차 다 세계사만. 그래서 그래도 기말고사 때 92점이 나왔어요. 기적이죠. 기적이죠. 네, 그런 좀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게 되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냥 말씀드리는 거냐면 제 고3 때 성적이 딱 그래요. 저희 때는 수음이 양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 성적이 가가가가가가가 수 가가가가가가였어요. 네. 수는 체육이었어요. 근데 제가 체육은 전교 3등에서 교과 우수상을 받았어요. 되게 특이하죠. 전 좀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니 하나만 꽂히면 그냥 그것만 하는 학생. 이제 이런 부분들이었고, 이제 그게 어디에 꽂혔냐면 게임에 꽂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게임 중독자의 삶을 정말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어, 예전에 한번 강의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PC방 들어갔다가 한 72시간 만에 PC방에서 나와본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PC방 전체 그 회원들이 많잖아요. 수백 명, 수천 명 될 거 아니에요. 그 PC방에. 그 PC방에 전체 회원 중에 마일리지 1등으로 그때 당시에 MP3 받고 막 이랬던. 그러니까, 근데 근데 이제 저는 학교 다닐 때 시험 날은 PC방 빨리 갈 수 있는 날이었어요. 저한테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공부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하지만 이런 게임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즐겁게 했던 뭐 소위 말하는 이 서든어택 같은 경우는 막 대회도 나가고 막 대회 상금 타고 다니고 막 이런 그런 게 이제 제가 했던 일이었던 것 같고요. 학생 때. 그리고 제가 운이 좋게도 이제 스노보드에 조금 일찍 이제 발을 들여서 스노보드를 제가 프로는 아니고 아마추어 선수로 한 1년 정도 잠깐 활동을 했었거든요. 이게 제 사진이에요. 이게 20대 초반에 이제 스노보드 탈 때 이제 우리 스노보드 용어로는 키커라고 하고 여러분들 이야기 편하게는 점프대 있잖아요. 네, 점프대에서 이제 타는 이제 사진도 얼마 없어요. 그때 당시에 뭐 타느라 바빠가지고 그래서 진짜 한 4초짜리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영상만 잠깐 4초예요, 여러분들. 금방 끝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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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만한 영상이죠. 네. 한 14년 전? 그때쯤 이렇게 잠깐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타면 뻐꾸러져서 못 타요. 네. 한 23 막 이때였어요. 23 이때 제가 이렇게 스노보드 타는 거에 또 빠져가지고 제가 정말 하루 종일 게임을 했는데
딱 겨울 시즌에는 게임을 접고 스노보드 탈 정도로 스노보드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좋아했었냐면, 뭐 하나에 꽂히면 제가 어떠냐면, 제가 군대를 갔을 때, 뭐 너무 옛날 얘기지만, 제 군대 이등병 월급이 한 6만 5천 원 정도 됐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이등병부터 이제 일병 휴가를 나오기 위해서 한 1년 동안 돈을 한 달에 그 6만 5천 원씩 계속 모은 거예요. 계속 모아가지고, 딱 100만 원 정도 들고 나왔거든요, 일병 휴가를. 일병 휴가가 저 때 9박 10일이었는데, 첫날 나와서 그날 시즌권 사고 제 보드 장비 가지고 스키장을 들어가서 복귀하는 날 집으로 와서 인사드리고 복귀했어요. 그러니까 9박 10일 중에 저희 부모님을 이틀 본 거예요. 예, 휴가 나온 날, 복귀하는 날 이렇게 이틀만 보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100만 원에서 2만 원 남기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돈을 다 쓰고. 그러니까 좀 하나에 빠지면 좀 그렇게 이제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뭐 하나에 빠지면 근데 이제, 뭐, 이런 중간에 저한테도 결국 이 변수라는 게 항상 오잖아요. 누구나 변수라는 게 오잖아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기 조금 좀 그랬던 게, 사실 여기 옆방에 좀 저희 아버지가 와 계세요. 아버지가 와 계셔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가 딱 2002년 월드컵이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암이라는 병에 걸리셔서, 제가 2002년 마지막 그 독일하고의 3, 4위전을 아산병원에서 봤어요. 병원에서 아버지하고 봤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좀 충격을 받았던 게, 그 전까지 아버지는 저한테 슈퍼맨이었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저보다 힘도 세시고, 제가 감히 범접하지 못할 그런 분이었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수술을 하고 나오신 그 상황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나오셨는데 아버지가 엄청나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신 모습에 사실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 받으니까 어땠냐면, 갑자기 눈앞에 이게 별처럼 눈이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눈을 뜨고 있는데 눈이 안 보이고 까매지면서 제가 갑자기 주저앉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이렇게 아파하시는 모습 자체가. 그리고 그 병원을 치료를 하시게 되면서 아버지가 이제 퇴직을 하시고, 그다음 몸을 좀 어느 정도 추스리 주시면서 이제 사업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사업 실패가 되면서 이제 집이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게 기울어지기 시작한 시점에서 제가 고등학교를 딱 졸업했는데 제가 강남 8학번이었잖아요. 저와 같이 놀던 애들이 저 학생회 활동도 하니까 저 빼고 다 연고대 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저희 학교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 90명 갔거든요, 저희 학교에서만.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다 잘 가는데 저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맨날 놀았으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태어나 처음으로 대학 가고 싶다고, 공부하고 싶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했던 얘기가, 야, 아무리 내가 돈이 없어도 아들이 태어나 처음 공부하겠다는데, 그걸 한번 못 해주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대신 조건을 거셨어요. 너 공부를 할 거면 그냥 학원 다닐 게 아니라 기숙학원을 들어가라.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제가 기숙학원 들어갔는데, 이제 아직도 거기서도 기억나요. 기숙학원이 이제 군대처럼 휴가를 나오거든요. 근데 어느 날 휴가를 나와서 저희 집에 문을 두들겼는데, 저희 부모님이 아니라 다른 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저한테 누구세요? 저도 그분한테 누구세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전화를 했더니 이제 이사를 간 거예요. 그게 이제 원래 있던 그래도 어쨌든 전셋집이었는데 저희 집, 그러니까 그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냥 제가 그때 당시 느낀 거로는 나한테 비용을 대주기 위해서 집을 내놓고 이제 더 작은 집이고 월세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된 케이스가 됐던 거죠. 그리고 저는 보란 듯이 재수를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고, 그때 당시에 제가 소위 말하는 이제 지방대죠. 지방대를 이게 딱 가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지방대를 제가 가기 싫다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나 가기 싫다. 이게 왜 가냐? 내 수준이 안 맞는데 가기 싫다.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재수할 때 성적이 조금 잠깐 올랐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딱 무슨 질문을 했냐면, 네가 말하는 네 수준이 안 맞는 대학 가서 1등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서 학교를 갔어요. 그게 이제 저한테 있었던 마음의 짐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이 자립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도망이라고 하는데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24살쯤에 제가 딱 24살에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70만 원 가지고 딱 독립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학교 앞에 학사촌이라는 곳에 아직도 기억나요. 보증금이 30만 원이고 월세가 33만 원이었어요. 되게 특이하죠? 왜 그런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30에 33만 원이면은 죄송해요. 보증금 35만 원. 보증금 35만 원에
33만 원인데 내려가는 차비 빼니까 딱 10,000원 남더라고요. 70만 원 가지고 이제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때 왜 내려갔냐면, 왜 제가 자립을 했냐면, 너무 부모님한테는 죄송스럽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 집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너무 기억에 남는 게, 집에 10,000원이 없어서 너무 크게 싸우시고, 단돈 10,000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나 진짜 잘 살고 싶고 나 부자가 되고 싶은데 이 집에 있으면 잘 살고 싶으면 나도 못 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4살에.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아들을 도와줄 생각도 하지 마시고 도움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알아서 잘 살 테니까 걱정 말아라 하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내려가서 그렇게 자취 생활을 이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사실 조금 어려웠을 때는 그 이제 쌀은 집에서 또 이제 훔쳐가가지고 밥은 한 다음에 그 반찬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라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면 스프를 밥에 뿌려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 일주일 동안 먹었어요. 일주일 동안 먹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 자취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일을 했죠. 항상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지방대를 가다 보니까 아버지와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아버지와 약속이 있어서 제가 졸업 학점이 한 4.1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 학기에 제가 수석을 한번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수석을 해서 그때 당시 아버지한테 가서 내 수준 안 맞는 대학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약속 지켰다. 그러면서 마지막 학기는 제가 학비 안 내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랬던 나와의 약속, 이런 학과 수석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대학을 간 덕분에 제가 이렇게 그 대학교에서 이제 상임 리더님을 만납니다. 네, 그래서 저희 20대 시절에 저희 연애하던 그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렇게 제가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24살, 26 이쯤에 저는 되게 많이 현실적음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 상황은 전혀 잘 살기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를 고민을 했는데, 제가 26 당시에 어떤 걸 계산했었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괜찮은 직장을 가는 게 한 연봉 한 3천, 4천 정도만 되게 잘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3천, 4천 정도를 해가지고 연봉을 계산해보고 제 학장은 갚을 거 다 갚고, 왜냐면 학장 갚을 거 같고 돈 모아가지고 해야 될 걸 생각을 하니까 차 없고 애기 안 키우는데 제 집 마련하는데 그때 당시 65살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 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막 이제 이런 거죠. 막 대학교 막 창업 경진대 이런 거 나와서 막 입상하고 막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꼼꼼하고 훨씬 더 잘하시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국민대학교 창업학 석사 과정을 가게 됩니다. 남들이 어렵다고 하고 남들이 힘들다고 하는 그 사업이라는 거를 나는 제대로 배워가지고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국민대 창업학 석사를 가게 됐고요. 이곳에서 제가 이제 또 정부 지원을 받고, 이제 전 돈이 없으니까 정부 지원을 받고 해가지고, 지금 보면 창업이 아니죠. 지금 보면은 그냥 소꿉놀이 같은 건데, 이 스파키디아라고 하는 이런 회사를 또 창업을 해봅니다. 창업을 해보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던 도중에 도저히 여기서 답이 안 나오는 과정에서 제가 캐시플로 모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캐시플로 모임을 가서, 이게 이제 제가 맨 처음 캐시플로 참여한 사진이거든요. 2015년 2월 7일 날. 그때는 여러분 인스타가 없었어요.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윤우림한테 보내가지고, 나 그때 소개받아가지고 이렇게, 참여해도 되냐. 여기 보이시죠? 2월 4일 날 제가 메시지 했네요. 2월 4일 날 메시지하고 2월 7일 날 참여를 했죠. 그때도 윤우리듬의 주도 면밀함 보이나요? 네. 참석하시기로 한 분이 다치셔서 참석을 못 한다고. 네. 진실인지는 아직도 몰라요. 진실인지 아직도 모르지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캐시프로 처음에 참석했던 사진이 이 사진이고요. 사실 처음에 저기 갔을 때, 기분이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강의 내용은 너무 좋았는데, 저 그때 처음 보는 분이잖아요. 선출이라는데 처음 보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때 언제야? 26, 27 이때쯤이거든요. 27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주들 벤치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제가 재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난 돈도 하나도 없는데 20대 무슨 벤치 얘기를 하고 나랑 세상이 좀 다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분 조금 안 좋은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야기하신 내용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곳에서 내가 계속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사업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돈으로 바꾸는 걸 못할 것 같은데, 나 이제 어떻게 하지라고 딱 그 고민을 하는 찰나에, 그때 생각이 난 분이 윤유리님이었어요. 그때는 윤유리님 막 이렇게 친분이 있던 게 아니었던 거죠. 강사하고 수강생으로 만났던 건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윤유리님을 만나서 제가 윤유리님한테 한마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예전 구반포에 있는 강남 아메이 매장에서 만났었는데, 제가 되게 저 아무것도 없고 막 대출도 엄청 막 빚도 엄청 막 먹고 살기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저 잘났다고 지기 싫어가지고 얘기했던 게, 저는요 나중에 커가지고 레이싱 하면서 살 거예요. 나 레이싱 할 거라고. 나 레이싱을 취미로 할 거다 이랬는데, 윷놀이 되면 가방에서 주섬주섬 해가지고 뭔가 종이 하나 딱 꺼내는데 거기 뭐 있었는지 아세요? 레이싱 트랙 만드는 게 꿈 중에 하나로 써 있었어요.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저 그거 하나로 이분이랑 같이 하겠다 생각했다니까요. 와, 그래요? 그럼 저랑 함께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또 했는데, 그게 원래 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 앞에서 쓴 게 아니라, 원래 가방에 갖고 다니시던 윷놀이 된 꿈 중에 하나가, 저는 그 꿈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도 남들이 저한테 허황되다고 생각하는 꿈이었는데, 윷놀이 꿈을 딱 꺼내는데, 여러 개 꿈을 써있는 것 중에, 레이싱 트랙 만들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냥. 딱 그걸 보는 순간, 이분이랑 함께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 그때 당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딱 무슨 얘기냐면, 그때 이제 형님이었던 거죠. 형님. 제 형님이랑 뭔가 좀 함께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요? 네, 딱 질문했는데 윤누리댐이 아메이 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윤누리댐이 저한테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아메이 사업에 관련된 강의를 한 5번 들어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아메이를 같이 하자가 아니라 강의를 들어보시는 거 어때요? 라고 질문했었고, 그때 저는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대학원에서 강의를 듣는 게 너무 익숙했고, 강의 듣는 게 뭐 어려워요? 그리고 이분이랑 함께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메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강의 5번 들으면 할 수 있다는데 난이도가 높아요, 낮아요? 너무 낮았어요. 오케이. 별거 아니네. 하죠, 뭐. 해가지고 매주 화요일마다 강서 매장에 가서 강의 듣습니다. 그때 이제 김도리를 처음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사업 설명을 딱 3번 듣고 나서 딱 3번째 듣는데 제가 뭘 했냐면 노트를 쫙 펼친 다음에 제 이름 쓰고요. 상위 리더 그때 연애하고 있었으니까 홍상희 이름 쓰고, 저희 부모님, 상위 리더 부모님, 제 친구들 이름 쓰고 그 친구들의 부모님 쓰면서 더블X 이렇게 다 나가면 내가 얼마 벌지 이걸 계산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종이는 없지만. 그러면서 딱 3번 강의 끝나고 나서 윤희령한테 이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이 사업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질문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가 2015년도 10월이었고요. 제가 사업을 그리고 그 주에 주말에 가서 홍상희 리더의 핸드폰을 뺏어서 강제 가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홍상희 리더가 저의 첫 번째 가입자예요. 첫 번째 가입자. 그래서 제가 15년도 11월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제가 핀성치 이렇게 했었어요. 15년도 11월에요. 첫 달에 제가 9%를 하고요. 두 번째, 저는 그래서 3%, 6%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첫 달에 9%를 하고요. 두 번째 달에 12%, 세 번째 달에도 12%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달에 12%와 세 번째 달에 12%는 좀 달랐어요. 두 번째 달에 12%는 제가 청정기 사가지고 간 12%였고, 세 번째 달에 12%는 제 개인 PB가 20만밖에 안 되는 12%였어요. 그리고 이때 제가 SP를 도전한 이유가 몇 가지 있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김영미 리더님께서 오늘 강의하실 수 있으시죠? 김영미 리더님이 강의 올라와서 딱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12% 할 수 있다는 거는요, 누구나 SP 21%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 그런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전체 21% 파이에서 12%를 내가 받으면 내 스폰서가 받아가는 퍼센트가 몇 퍼예요? 9%를 가져가잖아요. 내 파이가 커지는 순간 이건 내 사업으로 완전히 변화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 11% 하면요, 21% 갈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12% 하고 나서 수도권 세미나에 김창현 대행께서 저희 업글 탁 치면서, 형원 씨 와서 SP 한다고 얘기하고 와 그랬어요. 저 뭐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하고 올라가서, 제가 진짜 그때 아직도 스피치가 아마 영상 찾으면 있을 건데 되게 건방지게 거의 짝다리 짚듯이 하면서, 저 다음 달에는 SP로 올라오려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내려왔던 기억이 나요. 못 가면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16년 2월에 그 다음 달에 바로 21%를 도전해서 SP가 됩니다. 3월 1일자 SP가 됐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되게 잘한 것 같잖아요. 이 이면에 뭐가 있었냐? 홍상희 리더가
제가 9%한테 6% 했었고요. 제가 12%한테 9% 했었고요. 절반 이상씩 상인회가 다 했던 거예요, 계속. 실제로 저보다 상인회가 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12%한테 9% 해주고, 20%한테 15% 이상 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비하인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 숫자들인데요. 가입시킨 숫자예요. 저는요, 첫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에 매달, 정말로 저 열심히 했어요. 한 달에 60명씩 만났어요, 제가. 첫 달, 두 번째, 세 번째 달에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근데 형아 몇 명 받았어요? 4명, 5명. 다 거절당했어요. 저를 뭐 욕도 먹고 여러 일들이 있었죠. 근데 제가 SP 도전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홍상희 리더님이 한 달에 막 20명씩 가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 그때 당시에 윤은선주 리더님의 팀에 프로모션 걸었는데, 20명 이상 가입을 받으면 그때 당시에 수프리메렉스 선물로 주겠다 했는데 상위들은 혼자 받았어요. 저희 팀에서. 20명 이상 가입을 시켜. 그때 당시에 여기 뭐 20명이라고 했지만 상위 리더님이 실제로 한 23명 가입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SP 무대는 누가 올라가요? 아죠. SP 무대는 제가 올라가서 제가 또 잘났다는 듯이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거죠. 제가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서 되게 즐겁게 했었어요. 이게 저희 예전 사진들이거든요. 네, 제가 사실 이거 보면서 제가 한 번 더 반했잖아요. 너무, 그치. 네, 이런 여자랑 결혼했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그랬었는데, 여기 오른쪽 위에 사진 보이시나요? 여러분, 내 몸통보다 작은 화이트보드를 홈미팅하고 막 이랬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홈미팅하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저희가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16년도에 2월 달에 큐를 했잖아요. 근데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유지가 안 돼요. 왜냐면 저는 진짜 강매로 해가지고 팔아서 갔거든요. 친구한테 가가지고 제가 SP 갈 때 스토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친구한테 가서 밤에 치킨 시킨 다음에 진짜 완전 엄근진 있죠. 엄근진으로 눈 딱 쳐다보면서 야, 너 나한테 투자 좀 해라 이랬어. 얘가 뭔 투자? 이래가지고 내가 볼 때 SP 가거든? 너가 나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네. 뭘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다이아몬드가 될 거거든? 근데 다이아몬드가 되면 우리가 만나는 밥값, 술값 내가 다 쏠 테니까 지금 투자해. 그래서 뭘 투자해야 되냐 해서 청정기 한 대만 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청정기 그 친구가 이제 이미 안 사면 안 갈 것 같은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이 더 웃겼어요. 뭐 그냥 실명 얘기하자면 그 친구가 제 지훈이라는 친구인데 그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 중에 성재라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의 첫 질문이 뭐냐면 얼만데가 아니라 너 성재한테도 갈 거냐? 이랬어요. 첫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네가 투자하면 걔도 투자할 거야 이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청정기 얼마인데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 한 120 얼마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안 살 생각은 안 하고 두 가지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27이었잖아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결혼도 당연히 안 했고 두 가지 고민했는데 첫 번째 한 번에 120만 원 줄 수가 없어요. 130만 원 가까이 130만 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나눠서 줘도 되냐? 이게 첫 번째였어요. 오케이 내가 일단 긁을 테니까 나눠서 줘. 두 번째 엄마한테 뭐라 그러지? 이거 큰 고민이에요 여러분들. 청정기 이만한 게 집에 오는데 27살 남자애가 제 대답이 더 과간이에요. 내가 상품 받았는데 너한테 줬다 그러자. 그래서 샀어요. 그래서 샀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주문 받은 다음에 새벽 한 2시 됐었거든요. 집으로는 지하철을 반대로 타서 택시 3만 원 내고 왔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오는 길이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기뻤죠. 그리고 성재라는 친구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했죠. 그렇게 팔아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안선자리대님도 그때는 사업 안 하시다니까 안선자리대 가서 뭐 했냐면 정수기 데모는 보여주는데 안선자리대님 그때 당시에 쓰던 데모도 그 pH 용액이 파란색이 나오는 거예요. 야갈칼리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아니 이거 다 필요 없고 어쨌든 사셔야 된다고. 정수기 위약금도 있었어요. 아니 위약금 중요하지 않아요. 사야 된다. 근데 제가 좀 바보 같았던 게 청정기에 사시면 정수기 주겠다 했으면 되는데 정수기 사시면 내가 청정기 주겠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청정기가 더 비싼데.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2개 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SP 봤거든요. 다음 달에 고정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핀이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핀이 떨어지고 하는데 너무 답답하잖아요. 나 큐 가고, 나 사업 지금 해야 되는데
세 달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와 이건 진짜 도저히 짜증난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하여튼 기억나는 게 강서에서 끝나고 나서 밤에 이제 집에 왔는데 강서 아니다 금요일 밤에 뭐 하고 나서 집에 왔는데 밤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스폰서한테 전화를 했죠. 스폰서님 밤 한 10시 반 이쯤 됐어요. 스폰서님 어디세요? 물어보니까 스폰서님이 네 김창일 댁으로 문막으로 가고 계신 중이었어요. 저 지금 문막 가고 있는데요? 제가 딱 뭐라 했냐면 문막으로 갈게요. 문막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갑자기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 지금 당장 상담해야 될 것 같다. 나 다음 달 큐 나 도저히 안 가. 나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나 가겠다 내 문막으로. 그랬더니 그 덕평휴게소가 상행성 하행성이 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덕평에서 기다릴 테니까 일로 와라. 그래서 제가 덕평에 새벽에 찾아갑니다. 제 표정 보이세요? 소세 표정 보이세요? 쫓아간 거예요. 저희 둘이 신났죠? 윤선실이 되면 아주 그냥 지쳐있죠. 쫓아가서 나 도저히 답답해 못하겠다. 나 다음 달 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날 한 새벽 2, 3시까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얘기는 기억 안 나요. 당신은 갈 수 있습니다만 3시간 동안 들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얘기 듣고 여러분 놀라운 거 뭐냐면 6월달에 큐 갔어요. 그리고 7월달에 큐를 가고요. 중간에 한 번 빵꾸 낸 다음에 11월달에 6번째 큐를 마감하고 제가 12월 1일자 PT 달성을 합니다. 네. 이렇게 가는데 제가 중간에 뭘 했냐면 혼인신고라는 걸 했어요. 저희가 GP를 도전을 할 때 저희가 집을 이제 합쳤거든요. 이제 집을 그러니까 그냥 올라와라 했어요. 와이프한테 이제 그러니까 그 홍사 리더한테 결혼식 날짜 그냥 잡아놓고 부모님한테 통보했고 제가 혼인신고할 때도 뭐 했냐면 제가 혼인신고하는 이때 제가 무슨 일 하고 있었냐면 청원경찰 일하고 있었어요. 청원경찰 한 달에 160만 원 벌고 있었거든요. 일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상인들한테 오라 그런 다음에 퇴근하고 제가 제기동 쪽에 있어가지고 성동구청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성동구청으로 가면서 각자 전화해 있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상인리더가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저희 혼인신고하러 가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러고 혼인신고한 거예요 그날. 혼인신고 왜 했냐면 집을 이제 올라와서 집을 합치는데 뭔가 장치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서로를 조금 신뢰하고 서로를 좀 더 우리 의기투합해서 갈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겠다가 첫 번째였고 그래서 혼인신고를 했던 거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저희 김포 한강 크루즈 프로모션이 있었어요. 저희 센트리아 그룹에. 지금 보면 이게 뭐라고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걸 너무 같이 가고 싶었어요. UP는 하면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GP는 어떻게든 하겠는데 혼자 가기가 좀 그런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같이 하는데. 그래서 같이 가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부부 사업을 해서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이 옷 보이시죠? 선주점에 사이도 옷이 똑같은 옷이잖아요. 이때 저희가 너무 돈도 없고 진짜 가난하니까 선주점에 옷 2개를 산 다음에 직접 염색을 해주신 거예요. 패션 디자이너잖아요. 직접 염색을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선물 주셔가지고 이 옷을 입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참여를 했었고 이때 너무 행복했죠. 그렇게 했고 그렇게 저희는 성취를 이렇게 SP, GP, SP 저 혼자 올라간 거 보이시죠? 네, SP 혼자 올라가고 GP부터 이제 같이 올라갔어요. 상위 리더는 여태까지 SP 무대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GP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GP로 올라가고 이제 플래티늄이 돼서 이제 플래티늄 무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플래티늄이 됐을 때 저희가 플래티늄 딱 성취하고 나서 마무리하고 나서 딱 뭐 했냐면 영화 보러 갔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 절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전에는요, 내가 뭔가 해야 될 게 있으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게 포기할 거를 결정해라. 지금도 포기해야 될 게 있지만 그래서 저랑 상의되다 매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한 달에 한 2번씩 영화 보러 다녔거든요. 플래티늄 되기 전까지 영화 보지 말자 해가지고 영화를 안 보다가 플래티늄 딱 마감하고 나서 이게 아마 30날일 거예요. 네. 11월 30일이네요. 11월 30날 플래티늄 마감하고 나서 영화 보러 갔어요. 그때 이 영화를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워컬 다시 부활하잖아요. 이 워컬 사진이거든요. 워컬. 이때 워컬 갈 때 김도리 대님께서 얘기해 줬던 말이 너무 기억이 나요. 앞으로 갈 거에 가장 작은 보상 받으러 갔다 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갈 거에 가장 작은 보상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보상이 그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그래서 뉴 플래티늄 워컬 세미나 가가지고 이렇게 요 가운데 사진 보이시죠? 요 에스컬레이터 이게 뭐냐면 이제 올해 이제 플래티늄 되실 분들 아마 이거 똑같이 하실 것 같아요. 에스컬레이터에서 뉴핀 하신 분들 조별로 쫙 일렬로 줄을 세우거든요. 그럼 한 명씩 한 조씩 내려보내요. 부부면 부부, 한 명이면 한 명 내시고 한 명씩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면 요 밑에
아메 본사 직원들이 두 줄로 쫙 서가지고 엄청 박수 치면서 막 축하를 해줘요. 막 축하를 해주고 마지막에 딱 사장님이 서 계셔서 사장님이랑 사진 찍고 이제 만찬장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저는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내려가는데 그 분위기부터 막 같이 막 응원해주고 막 하는 그런 분위기들. 또 올해 이제 플래티넘 되신 분들 다 이거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장 작은 보상을 느꼈던 거죠. 제가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서 제가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제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세 가지가 있더라. 그게 무엇일까라고 했더니 이렇게 세 가지였어요. 여기 앞에 좀 생략이 됐는데 그냥 결혼한 게 아니라 홍상희 리더랑 결혼한 게 있는데 저의 가장 잘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자녀를 낳은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사업의 모든 것들을요, 아이를 키우면서 배우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뒤에 어쨌든 다시 얘기할 거니까. 근데 이제 또 이슈가 있던 게 여러분들 제가 아메이 사업을 지금 10년 정도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세미나가 1월 된 적이 딱 한 번 있었거든요. 그게 제 결혼식 날이었어요. 제가 17년 2월 26일 일요일 날 제가 결혼식 날짜를 잡고 청첩장 다 돌려놨는데 이때도 세미나가 원래 25일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급하게 세미나가 일요일로 변경이 됐어요. 그거를 통보받았죠. 제 결혼식인데. 이 분당 매장 4층에서 했거든요. 이 분당 매장 4층에서 한 이유도 아주 심플해요. 그냥 윤우 선주리님이 거기서 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서 하자 이거였어요. 다른 결혼식장 가본 적도 없고요. 뭐 비하인드 얘기하자면 저는 결혼식 날 결혼식장을 처음 갔어요. 한 번도 결혼식장에 가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선주리의 모든 걸 다 서포트해 주시고 저는 사업에 그때 플래티넘 도전하고 있어가지고 사업에 올인을 하면서 뭐 예식 드레스 보러 가는 거 하나도 못 갔어요. 그냥 사회도 혼자 다 갔어요. 선주리 되면 다 가고. 그러니까 저는 결혼식 날 결혼식장을 처음 가서 그날 가봉한다 그러잖아요. 그날 가봉 맞추고 그냥 그 상태로 제가 입장하고 이랬거든요. 그날 제 예식복 처음 입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날 세미나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요. 저 세미나 날인데 리더님들이 수원했어요. 그때 세미나를 하니까 제 결혼식장을 들렸다가 축하해 주시고 바로 세미나 다 가셨어요. 세미나장으로 다 가시고 저는 끝나고 나서 이제 다 인사도 드리고 막 가족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식사 다 같이 하는데 시간이 세미나가 늦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빨리빨리 드시고 다 가시라고 우리 빨리 세미나 가야 되니까. 그래서 끝나고 네 저희 신부 화장 신랑 화장 다 안 지운 채로 그냥 그 상태로 저희가 이렇게 센트리아 세미나를 갔죠. 세미나를 가는 게 그때는 당연했어요 저한테는. 왜냐면 너무 잘 되고 싶고 너무 잘하고 싶었고 너무 사업 성공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세미나 가는 게 너무 당연했고 사실은 상위 리더도 당연히 동조해가지고 당연히 같이 간 거죠.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같이 간 건데 너무 고맙죠. 왜냐면 저는 상위 리더 의견을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랬던 것도 있고 그렇게 당일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신혼여행 때문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신혼여행이 해외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아메이 매장 투어를 저는 신혼여행을 했어요. 지금 이거 보면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 와 진짜 너 진짜 지질이 궁상이었다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절대 제 파트너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제발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마요. 이런 거. 아메이 매장 투어 할 거면 글로벌 아메이 매장 투어하러 가요. 네. 네. 갈 거면 그랜드 래피즈 같은 데 갔다 오시라고요. 저는 그게 안 돼서 울산 간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전국의 아메이 매장 투어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때 저희 차가 이것도 되게 스토리가 많은데 이때 차가 제가 모닝이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제가 아메이 매장 투어를 신혼여행 가다니까 제정신인가 막 이러면서 모닝을 타고 간다고 이 생각하니까 제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차를 빌려줬어요. K5 차량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야, 그래도 모닝보단 낫지 않겠냐? 이러면서, 야, 내 차 타고 가 해가지고, 자기 차를 빌려줬어요. 그 친구가 지금 저랑 같이 아파트 사는 그 친구예요. 정말, 저하고 정말 친한 친구. 그런 친구. 그래서 K5 타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아메이 전국 매장 투어하는 게 그냥 저희의 신혼여행이었어요. 그렇게 신혼여행을 갔다 왔고,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전 잘 될 줄 알았죠. 잘 될 줄 알았죠. 근데 여러분, 사업 시작하고 13개월 차에 제가 플래티넘 성취했는데,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란 말은요, 제대로 했을 때예요. 저처럼 억지로 강제로 팔아서 가고, 관계를 잘 맺지 않은 상태로 가는 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이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때 저는 기고만장했었고 저희 팀들한테 이제 내가 플래티넘이니까 이 팀들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하기 시작했던 걸 나중에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저와 함께 하고 있던 저의 파트너들이 다 떠나고 저하고 상위 리더 둘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리고 5년 동안 뒷걸음질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와서 얘기하자면 제가 플래티넘 되고 나서 가장 핀이 떨어졌을 때가 언제냐면 9%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사업 첫 달에 9% 했잖아요. 근데 사업을 하고 나서 제일 안 됐을 때가 9%가 되더라고요. 그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힘들었냐면 제가 딱 제일 힘들었을 때가 딱 2020년 됐을 때였거든요. 코로나 딱 터졌을 때. 제가 직장을 이직하려고 직장 그만뒀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그 일을 못하게 됐고 백수인 상태, 상위 리더도 일을 안 하는 상태. 근데 저희는 9%. 근데 저희가 숨만 쉬어도 나가야 되는 돈이 한 달에 최소 250만 원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정신이 다 무너지니까 뭐 어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침대에 누워서 밤에 잠드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웠던 이유가 뭐냐면 다음날 아침에 눈 떴는데 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밤에 잠드는 게 너무 무서워서 버티다가 기절했는데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어쨌든 눈을 떴는데 저도 깨 있고 상위 리더도 깨 있어요. 둘 다 서로 잠이 깬 걸 알아요. 근데 둘 다 깬 척을 하세요. 둘 다 스케줄이 없습니다. 누워있다가 저 얼마나 찌질했냐면 그때 뭐 했냐면 누워있는 새를 툭툭 쳐요. 일어나. 사업하러 나가야지. 나는 나갈 생각이 없다. 일어나. 정신 움직여야지. 이런 애들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엄청 많이 싸웠죠. 정말 많이 힘들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싶어서 살기 위해서 질문했던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했을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들이죠.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너 그냥 아메이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 정말 괜찮아? 라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메이 사업을 우리가 하다 보면 나 괜찮아. 뭐 마치 나 아메이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아메이 하고 있잖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순간이 아마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저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게 함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메이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아메이를 제대로 열심히 잘하는가가 중요한데 그냥 단순히 아메이라는 거 안에 내가 숨는 생활을 진짜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만족해? 너 진짜 이 정도면 돼? 만족해? 라는 질문을 했던 것 같고요. 이 말을 질문. 진짜 괜찮아? 너 진짜 이렇게 괜찮겠어? 라고 질문을 저한테 계속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질문으로 안 괜찮다고 말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때 당시 윤리대님이 저한테 3년 동안 딱 한마디 했어요. 내려놓으세요. 라는 3년 동안 한마디만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너무 저희 팀에서 제가 뭐라 했냐면 망나니 우라고 하거든요. 망나니 우시들. 제가 정말 이 사업이 잘 안 되고 정말 진짜 막 나갈 때가 있었어요. 스폰서한테 진짜 함부로 하고 이게 제가 어느 정도로 제가 사람이 덜 됐었냐면 스폰서님이랑 밥 먹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열받아가지고 스폰서님 앞에서 제 지갑을 앞에다 팍 던지고 뛰쳐나간 거예요. 도저히 얘기 듣기 싫다고 다 꺼지라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제가 인성이 더러웠던 준비가 안 됐다. 이 쉽지 않았었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변화를 해야겠다. 나 정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변화라는 걸 해야겠는데 이 변화가 결국은 이 자세하고 태도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제가 나중에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제가 중간에 인위적인 변화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화된 척, 제가 척 박사 얘기 예전에 한 적 있잖아요. 변화된 척, 내가 진짜 괜찮은 척, 그리고 내가 마치 받아들이는 척, 이런 그 척인 행동들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게 왜 그랬을까라고 하니까 제가 어떤 상황이라는 거를 인정하기가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 내가 잘 사업을 못하는 사람이고 내가 잘 덜 된 사람이고 이런 것들 인정하는 순간 저는 제가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정말 인정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제가 인정을 하게 되는 순간이 딱 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용기가 나기 시작하는 상황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느낀 건 이거였어요. 결국 사업의 성장의 속도는 변화의 속도구나. 그럼 변화의 속도라는 거는 수용의 속도로부터 만들어지는구나. 그럼 수용은 인정으로부터 오는구나. 인정해야 돼.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변화해야 된다. 그러면 성장은 따라온다.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제 핀 레벨 성취한 거거든요. 암흑기 보이시죠? 암흑기. 제가 플래티넘 성취하고 나서 7년 만에 파운더 플래티넘 했어요. 7년 만에. 16년에서 22년도에 플래티넘 복귀하는 데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요, 제가 파운더 플래티넘 딱 6개월 사봤고요. 사파이어도 정확하게 딱 6개월 사봤습니다. 파운더 사파이어 핀은 못 따라봤어요. 파운더 사파이어랑 에메랄드 동시 성취해서 에메랄드 핀을 이번에 같이 성취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중간에 이 암흑기가 저한테 진짜 지옥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요, 이 암흑기가 저한테 가장 큰 자산이 됐어요. 이때 사업의 모든 걸 다 배운 것 같아요. 저 암흑기에도 저희 사업 열심히 했어요. 계속 움직였고요. 계속 사람 만났고요. 한 사람씩 나왔다가 없어졌고요. 저희 진짜 이렇게 돈 없어서 다리미판 깔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막 데몬스트레이션 이런 것들 진짜 많이 했고, 막 다니면서 산에다 막 마사지하고, 저도 막 데몬하고, 막 할 수 있는 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었어요. 다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뭔가를 계속적으로 했는데, 그래도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이 암흑기가 가장 많은 것을 배운 시기였다는 거죠. 이 행동보다 목표가, 제가 이때 당시 했던 걸 돌이켜서 생각했던 건데, 행동보다 목표가 높고, 원하는 바가 많아지니까 욕심이 커지더라고요. 근데 이 욕심이 커질수록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경험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했냐면, 요랬던 것 같아요. 행동을 올리고요. 나오는 결과에 감사를 느끼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부담이 낮아지고요. 부담이 낮아지니까 제가 욕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씩 제가 바꿔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한창 두려움을 느끼던 우연이 있는데 도전하는 우연도 있죠. 누가 볼 때는 누군가는 저를 보면 도전하는 우연으로 지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둘 다 저예요, 그냥. 지금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요. 지금도 도전을 하고 있어요. 다만 예전에는 두려움에 숨었다면 이제는 두려움에 숨지 않는 내가 됐을 뿐인 거죠. 모두 다 내 자신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거절이나 상처 같은 거 많이 받으시잖아요. 저 정말 거절 많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코코넛 같은 느낌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거절이나 상처가 있을 때마다 저를 계속 단단해지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안에를 단단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겉에를 계속 단단해지게 하는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상담을 할 때도 상처받을 때도 물론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 상처를 많이 받고 거절받고 하는 것들이 다 흠집이 나는 거, 이게 내가 망가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이 껍질이 너무 단단해서 진짜 나를 못 보던 내가 흠집이 나고 갈라지면서 더 많은 것을 흡수할 수 있는 나가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된 순간 제가 소위 말하는 그 충만함이라는 감정을 살짝 느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로 연결했던 게 뭐냐면 이 충만함에 취하면 큰일 납니다. 충만함에 현혹되지 말자. 이거 제 메모장에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옮겨온 거예요. 충만함에 현혹되지 말자. 그릇을 키우는데 집중하자. 단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충만함을 연속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내 그릇을 계속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나무가 있고 뿌리가 있으면 외부적으로 보이는 내 팀과 내 파트너 그리고 내 상황들은 외부적으로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 것들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요. 나만 아는 내 노력이라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내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척박한 환경에서는요. 나무 뿌리가요. 밑으로 내려가요. 근데 풍요로운 환경에서는요. 나무 뿌리가 옆으로 뻗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 암흑기가 너무 힘들었던 시기가 있다 보니까 이 척박한 환경에서 제 뿌리가 점점 깊게 박는 연습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이 지금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 저 그 시기에 포기한 사람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보다 핑 높은데도 불구하고 포기한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저보다 그만둬야 될 이유가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그만뒀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저희 안 그만두고 계속 했거든요. 결국 그 이유가 뭐였냐라고 하니까 내 거 만들기 위해서. 내 거 만들기 위해서. 제가 보석핀을 도전하면서 느끼고 배운 내용들을 쫙 리스트해가지고 조금 만들어 왔거든요. 시간이 좀 길긴 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는 거지만 제 스스로한테 제가 한 이야기들을 메모장에 다 썼던 것들을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 메모장에 써있는 글만 한 300개 가까이 돼요. 250개 넘거든요. 그런 글들 중에 제가 발췌를 하는 내용들이에요. 왜 아메이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울까? 계속 저한테 질문을 했었거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식의 부재인 거예요.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지식에 어느 정도 채워졌는데도 잘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더니
나의 가치하고 사업의 가치들이 있는데 타인의 시선이 항상 이기는 상황에서 내가 잘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자유라고 하는 거는 능력이랑 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능력과 돈이 있어도 타인의 시선에 묶인 삶은 자유가 아니구나. 그럼 자유는 어디서 오는가라고 했더니 외부의 시선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정말 자유로워질 때 진정한 자유가 되겠구나. 여러분들 다이아몬드가 자유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SP도 자유가 될 수 있고요. 15%도 자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그거를 잘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서 왜 시작하기 어려울까라는 고민을 계속할 때 제가 이 글을 썼더라고요. 나를 관찰하고, 나를 관찰한다, 나를 깊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나를 관찰하고 나의 가치를 내 안의 소리로부터 온전히 평가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소리로부터 나를 온전히 평가할 수 있다면 이 일은 진짜 쉬워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내 안에서 온전히 나의 소리를 들으니까 이거 괜찮네. 그냥 하면 되는 거네. 나 충분히 해낼 수 있네 라는 생각들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변화를 하려고 노력했냐면 5회에서 2회로 넘어가야 되는구나. 근데 좀 우스갯소리로 5에서 2 빼면 3, 3개 빼야 되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3개가 뭐냐? 이거예요. 욕심 빼자. 욕심 빼자. 상대는 내 말을 들을 의무가 없어. 두 번째, 의도 빼자. 누구나 설득당하는 느낌을 싫어한다. 세 번째는 허세 빼자. 이게 저한테 제일 어려워요. 허세 빼자. 진실됨은 신뢰와 돕고 싶은 마음을 만든다. 사람들 내 진실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 돕고 싶어 한다. 근데 허세는 잠깐 속일 수 있는데 결국 의심을 키우고 나를 돕기 싫게 만든다. 허세 빼자. 요 세 가지를 계속적으로 저한테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 세 가지를 연결해가지고 뭘 했었냐면 완벽주의에 관련된 부분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완벽주의?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은 오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완벽하다는 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오만하다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완벽하게 해내려는 마음은 오만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완벽주의를 내려놓아야 겸손을 배우고 익힐 수 있겠구나. 겸손한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하는구나. 그럼 난 뭘 해야 될까? 완벽주의 말고 나 최선주의를 해보자. 완벽주의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사람이 되어보자. 이렇게 제가 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한 번 더 했던 게 나한테 오는 이 완벽주의가 오만함에서 오는 건가 두려움에서 오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만함에서 오는 완벽주의도 있고요. 두려워서 완벽하게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둘 다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원인을 알고 겸허히 받아들이자. 그리고 겸손을 익히자. 그래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게 제가 완벽주의에 대한 오만함으로서 저한테 했던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 보석핑 도전하면서 제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들인데 여러분들. 그리고 안다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도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안다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끝맺음해가지고 이걸 다 이해했다, 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안다는 거는 과정이구나. 세상 어떤 것도 감히 내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구나. 아메이도 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앞으로도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최근에 안 게 있어요. 뭐였냐면 여러분 비전 보너스 있죠. 제가 이번 회계연대 다이아몬드 되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되면 비전 보너스 다 받는 줄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라고 비전 보너스 다 받는 게 아닙니다. 파운더스 PT 세레그가 있는 다이아몬드예요. 제가 이번에 비전 보너스를 확인하면서 받으려고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고민하니까. 아는 과정인 거죠. 세상에 어떤 것도 안다고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은 아는 게 아니라 알아가는 걸 해야 되는구나. 나 계속 아메이 사업을 알아가는 걸 해야 되고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걸 해야 되고 내 팀, 내 스폰서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내가 평생 해야 되겠구나. 재밌는데?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재밌는 거는 아는 거에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는 걸 자랑하는 것에서 아는 게 아니라 새롭게 알아가는 것 자체가 진짜 재미구나. 이런 생각들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했던 게 이거예요. 가치로 판단하는 연습을 해보자. 가치로 판단하자. 일을 판단하는 방법이 보통 돈, 금액이랑 가치랑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하는데 여러분 돈 밝히면 안 된다는 사람 치고 다 금액 따지더라고요.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보다 가치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버는 금액과 관계없이 가치를 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은요. 가치를 보고 시간을 기꺼이 투자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요. 돈 따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치를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키우는 사람들은 경쟁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쪽은요, 뭐 아메이 사업 호화 아니냐, 뭐 사람들 막 많이 쓰지 않냐, 뭐 제품 이미 다 쓰고 있던데요, 막 아니요,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가치 전달 제대로 하면 다 나한테 써요. 가치 전달하면 나하고 사업합니다. 내 동생이 사업하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가치 전달받은 사람하고 사업해요, 여러분들. 가치를 키우면요, 시간당 금액 무한정 올라가요, 여러분들. 한계가 없어집니다. 가치를 키우면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간에 내 통제권을 가지려면 가치를 키워야 되더라고요. 돈을 크게 키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가치를 키우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내 삶에 유리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사업이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파운더스피드를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서핀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을 때 내 사업의 범위를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파트너 사업도 내 사업이고 그냥 각자가 내 사업이 아니라 왜 안 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해볼게. 같이 하자. 내가 뛸게. 하자. 아니야. 힘들면 쉬어도 돼. 괜찮아. 나한테 막. 이런 마음 가지고 계속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그렇게 제가 시간을 지내어서 이번에 이제 에메랄드라는 핀을 성취를 하게 됐는데 10년 동안 제가 어떤 게 달라졌는가 이것도 좀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10년 전에 4평 원룸에 살았어요. 이게 제가 진짜 살던 집이거든요. 4평 원룸에 살았어요. 이때 당시 학자금 대출 4,200만 원 했었고요. 월급 160만 원. 1년 연봉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모아둔 돈은요. 이 집의 보증금 100만 원이 끝이었어요. 월급으로 학자금 대출 내고 월세 내면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업 시작했어요. 그리고 5천 원 행복. 이게 뭐냐면 제 와이프는 알 건데 이 4평 원룸 주변에 닭강정 집이 하나 있었는데 5천 원이었어요. 1인분 이렇게 딱 판매하는 거. 그거를 제가 일주일에 한 3번, 2번씩 사 먹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게 행복했어요. 그걸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차 없이 뚜벅이었던 거죠. 그리고 2년이 지나서 30살 우영이 됐을 때 이 집은 아무도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의 집이에요. 스폰서님도 오지 않았던 집인데 절대 집에 초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집이 낡았어요. 집 자체가 한 40년 가까이 됐었고 이런 6평의 투룸으로 돼 있어서 뭐 집이라는 것 자체가 아니었어요. 이 집에 제가 살고 있었는데 상인리더한테 올라와 해가지고 저희 이 집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모아둔 돈 200만 원. 이게 뭐냐면 이 집 보증금이 200이었어요. 이 집 보증금이 200만 원이었고 제 통장에 딱 70만 원 있을 때 결혼을 했습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또 이 집에 주차장이 없는데 저희가 경차를 하나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뭘 했냐면 다른 집에다가 경차를 대운 다음에 전화가 올 때마다 저 여기 앞에 마트 잠깐 나와 있는데 빨리 차 빼드릴게요 하면서 뛰어갔어요. 그렇게 이 집에서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하지만 나름 그래도 플래티늄 성취를 했었던 거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이제 또 한 8년이 지났죠.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뭐 엄청 좋은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평수라고 하는 곳에 브랜드 신축 아파트에 저희가 지내고 있고요. 당연히 저희 집은 아직 아니에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도 상인 리더님이 물론 이전에 집 2개를 더 거쳐갔습니다. 이사를 여러 번 했어요. 이 집에 아침에 일어날 때 상인 리더가 아직도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저희한테는 이 집은 꿈이었어요. 남들한테는 뭐 그냥 돈 열심히 모아서 사면 되지라는 집일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 집이 정말 꿈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드디어 연소득 실수령이 1억이 돌파했습니다. 정말로 너무 감사하게도 아이 둘 낳아서 키우고 있고요. 저 퇴사한 지도 2년 반 됐어요. 저하고 상일이도 하고 둘 다 직장 안 다니고 있고요. 차도 2대 끌고 다니고 좋은 차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타고 다니는 차 2대 끌고 다니고요. 한 달에 7가지 소득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매년 해외여행도 가고 호캉스도 그래도 여유 있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엄청 큰 부자는 아니지만 예전에 꿈도 못 꿀 삶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이번 달 보너스 이렇게 들어왔어요. 월 보너스에다가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재성취에다가 파운더스 사파이어 성취에다가 에메랄드 뉴핀 성취까지 하니까요. 이번 달에 들어온 돈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상위 리더님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상위 리더 통장으로. 제가 아까 기억나시나요? 제 10년 전 연봉이 2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한 달에 그 연봉을 뛰어넘는 소득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제 연말 보너스도 또 들어오거든요. 연말 보너스도 월 보너스 제외하고 2천만 원 이상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이 돈 들어온 걸로
저희 오리오 포스빌에 이렇게 리치마인드 사무실 오픈했습니다. 이 돈으로 오픈했어요. 이 돈 넣어가지고 보증금이랑 여기 들어가는 비용들 해가지고 오픈해서 이게 딱 저희 가오픈을 해가지고 첫 저희 팀 미팅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게 제 꿈이었어요. 이런 것들 같이 우리 팀들 다 쓸 수 있는 거 하나 만들자. 언제든지 우리 사업할 수 있는 거가 만들자 하는 것들 만드는 게 제 꿈이었어요. 이거 만들었고요. 케언즈 여행 있고 에메랄드 아카데미도 있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저는 에메랄드 아카데미를 갑니다. 부산 웨스턴 조선 부산으로 가고요. 부산 그 물류센터 있잖아요. 거기가 첫 스케줄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가는 삶으로 변하게 됐죠. 도전을 하죠. 도전이라고 하는 건요.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서 맞서는 적극적인 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도전하는가? 꿈 때문이죠. 평생 강의를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 하려고 하고요. 정말 그 가족들에 대한 존경, 저희 팀 모든 사람들한테 제가 존경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존경이 따라오게끔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정말로 제가 갖고 있는 꿈, 그 명문가를 만드는 거. 오늘 이제 꿈 강의는 아니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명문가 만드는 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전의 계산에 의미가 없구나. 왜 이게 의미가 없을까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여러분 다 도전하실 거잖아요. 도전하는 거에 현재 내 상태와 능력으로 도전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을 잘 평가하지 못해요. 그래서 도전에 두려움을 얻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는 잠재력에 눈을 보니 약한데요. 도전의 묘미는요. 여러분 스폰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스폰서님이 이번 회계연대 다이아몬드 도전하세요 얘기하시나요? 다이아몬드 도전할 수 있는 분한테 다이아몬드 도전하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목표를 던져주시는 건데 누가 안 믿어요?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되거든요. 제가 이번 회계연대 다이아몬드 도전하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이아몬드 도전은 그냥 도전인 거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다이아몬드 도전 이전에 우리 팀과 내 파트너들을 돕는 일을 내가 그냥 계속 하는 거구나. 왜냐면 다이아몬드에서 끝날 게 아니거든요. 수석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 트리플 다이아몬드, FC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냥 이거 계속 해야 되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도전하는 사업을 하지만 파트너들의 도전이 곧 내 미션이고 내 사명이구나라는 생각들을 계속 매일매일 되뇌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도전은요. 종착지가 아니라요. 해내야 하는 것뿐이고 지나가는 길이 될 겁니다. 반드시 제가 이 말을 계속한 이유는요. 저는 그 이상의 것을 계속적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했던 이야기들, 앞으로는 다시 안 할 이야기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저희 여기 세네프시에 있는 모든 가족분들이 도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